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 자녀들 여름방학 계획표 공유를 해드리면서 중등 자녀들 같은 경우는 방학 때 학과 과목을 혼공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2학기가 되면 내신 대비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셋째 아들, 초등학교 6학년 셋째 아들 여름방학 계획표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셋째 아들은 이제 공부를 별로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독서도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대책을 약간 바꿨어요. 책을 어차피 잘 안 읽기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책 읽기만을 강제로 시킬 수는 없어서 그냥 국어 공부하는 방법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시간제로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을 어떻게 습관을 잡는지, 시간제 학습으로 습관을 잡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셋째 아들은 거의 한 2년 정도 가까이 제가 좀 바쁘고 그래서 엄마가 좀 공부 관리를 했었는데 좀 제대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방학부터 다시 습관을 만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초등학교 3학년 때나 혹은 뭐 4학년 때 처음 공부를 시킬 때 어떻게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9시에 일과가 시작하죠. 아무래도 일찍 자가지고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은. 그래서 9시에는 엄마가 관리해서 영어 단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금토일에는 중학국어인데, 이 중학국어는 뭐냐면 학년별로 시중에 가면 그 문학 같은 경우, 뭐 문학 말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일단 문학부터 시작하는데, 문학을 중등 교과서, 7종 교과서인가요? 7종 교과서에 실려있는 그런 문학 작품들을 정리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좀 들어있어요. 문학 작품 끝나면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풀어보는 문제가 들어있는데, 어차피 독서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바로 중학국어에 들어있는 그런 문학책들을 약간 학습 비슷하게 일단은 시키는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1시간씩, 금토일에 1시간씩 아침에 이렇게 읽히고 거기에 관련한 문제를 좀 풀게끔 이렇게 시키기로 했어요. 독서를 습관을 잡으면 좋은데, 이게 안 되면 계속 뭐 독서만 바라고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국어 공부 같은 경우는 좀 시켜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수학은 이게 2시간 30분씩 하는 겁니다. 이동 시간까지 포함해서 3시간으로 잡혀 있지만 2시간 30분씩 하고 주 5일을 하는 거죠. 토요일까지. 이렇게 주 5일 합니다. 5일 하고, 과제는 따로 안 줘요. 과제는 안 주고 정확하게 시간제 학습으로 딱 진행합니다. 2시간 반 동안 얘가 혼자 할 수 있는 양을 딱 시키고, 그리고 이제 끝내주는 거죠, 칼같이. 특히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이런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다 못 끝냈다고 너 남아서 좀 더 해 막 이러면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좀 예측 가능한 이런 약속도를 꼭 지켜줘야지 좀 더 아이가 불만 없이 그 시간대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원을 이제 보통 이제 코딩 학원은 이제 자녀가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는 거고, 수영도 이제 본인이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는 거고, 피아노는 본인이 계속 다니고 싶다 그래서 다니고 있는데요. 이거는 본인이 이제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해서, 재밌다고 계속 하고 싶다 그래서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논술학원을 다니는데, 논술학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니기 싫어요. 그래서 지금 8월 달까지만 시키고 이제 그만 보내고, 그냥 집에서 국어 공부를, 이런 식으로 국어 공부 책들을 사서 국어 공부를 좀 시킬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자유시간이 있죠. 그래서 아들은 이게 자유시간이 있어서 자기가 좀 놀 시간이 필요합니다. 친구들하고도 놀고, 자유시간을 이렇게 많이 줍니다. 주말에는 또 TV도 보고 그래서 푹 쉬는 거죠. 일요일은 하루 종일 그냥 쉬는 거고, 그 다음에 토요일 같은 경우도 오전에만 수학하고 오후부터는 이렇게 쉬는 거죠. 쉬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몸 만들기를 해서 빌드업이라고 하죠. 빌드업. 이렇게 습관이 안 된 경우를 다시 이렇게 몸 만들기를 할 때는 차근차근 몸 만들기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부터 습관이 만들어지면 조금씩 늘려가면 돼요. 조금씩. 그래서 올해 겨울방학 때는 좀 더 학습량을 좀 더 늘리고 이렇게 시켜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어떤 습관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연 단위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1년은 걸리겠다, 아니 뭐 3년은 걸리겠다, 이런 연 단위로 생각해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뭐 아주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고 그러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엄마표로, 엄마가 관리하는 건데요. 엄마표 영어죠. 자, 그래서 엄마표로 엄마랑 2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고 10시에 일찍 취침을 이렇게 하는 계획표입니다. 제 아들 계획표 같은 경우는 아직 공부 습관이 좀 안 들고 의지도 없는 그런 자녀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빌드업 계획표에 해당되죠. 빌드업.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가는 계획표에 해당되니까 이거를 좀 참고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늘려나가는지, 제가 겨울방학 때는 어떻게 늘려나가고 습관이 잡혔을 때 중학교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학습량을 높여나가는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료는 제가 네이버 카페 공부머리 수학법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 한글 파일로 올려줄 테니까 이거를 변형해서 짜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머리 수학법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계획표는 저희 중2 둘째 딸 계획표인데요. 일단은 고교학점제 세대라서 제가 내신 대비까지도 방학 때 좀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아두시면 학원 안 다니고 콩공으로 전과목 내신 대비를 하는데 방학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그 중2 딸은 제가 고교학점제 유리한 특목고나 자사고를 갈 수도 있으니까, 특히 자사고 같은 경우는 주요 과목 말고 전 과목을 반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전 과목, 응미체 기술과정까지도 반영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원점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몇 개 틀렸냐, 2년 동안 내신을 보면서 몇 개 틀렸냐 이런 거를 반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충 공부하지 말고 100점을 맞는다는 목표로, 그리고 모든 과목, 주요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을 100점을 맞는다는 목표로 이렇게 공부를 해라. 그래야 특목고나 자사고를 갈 때 어디를 가는 게 가장 유리한 거 맞춰서 갈 때 선택지가 높아진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마다 좀 다음 학기 거 내신 대비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지금 2학년 1학기 때 이제 내신이 반영되는 시험을 봤죠. 그래서 2학년 1학기 이제 중간하고 기말 같은 경우는 제가 은미체 기술 과정도 열심히 하라고 해가지고 아마 전과목 평균이 한 98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전과목 평균이. 그러니까 나름 이제 뭐 모든 과목을 신경 써서 열심히 한 거죠. 근데 이제 국어만 지금 89점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 1점 차이로 A를 못 받았죠. 자 A를 받고 그리고 거의 100점 가까이 받았는데 국어만 89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딸이 국어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항의하러. 그래서 왜 항의하러 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국어 선생님이 학원 다니는 학생들이 결코 유리하지 않게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충분히 점수를 잘 받도록 그 학교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다 100점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 딸은 학교 프린트하고 교과서하고 수업, 학교 선생님 수업을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다 듣거든요. 놓치지 않고. 그래서 이것만 열심히 했는데 외부 지문이 좀 많이 나왔나 봐요. 외부 지문. 그래서 이제 제 딸이 이제 항의를 하러 간 거죠. 왜냐면 제가 내신을 잘 받아놓으라고 했는데 국어를 또 89점 받아서 국어가 1점 차이로 B를 받게 되니까 얘가 또 안타까워서 간 거죠. 그래서 쌤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학원 다니는 애들만 유리하지 않도록 프린트 교과서 수업 열심히 들으면 충분히 다 잘 볼 수 있는 시험을 낸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외부 지문을 이렇게 내시면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외부 지문을 낼 거면 좀 미리 뭐 말씀을 해주셔서 이런 것도 내니까 교과서만 보지 말고 시중에 어떤 문제집 그런 것도 보면서 좀 외부 지문 관련한 것도 연습해라 이런 말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국어 선생님이 이제 답변을 그렇게 했대요. 선생님 말을 순진하게 믿을 줄 몰랐다. 학교 프린트 교과서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다 100점 맞을 거라는 그 선생님 말을 그렇게 순진하게 너가 믿을 줄 몰랐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선생님이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이 이번 여름방학부터는 아예 국어 공부 방법을 저랑 상의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비록 안 다니더라도 학원은 안 다녀도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하는 방식의 효과를 얻도록 홍보를 하는 방법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렇게 저것도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면 보통 국어를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내신 기간 전에는 그냥 뭐 일반 외부 지문, 그러니까 교과서에 없는 거죠. 뭐 그런 거 뭐 시라든지 뭐 아니면 뭐 소설이라든지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런 연습을 합니다. 그런 연습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신 기간이 되면 이제 학교별로 교과서 관련한 수업을 해주는 거죠. 그 학교 출판사 수업을. 자, 보통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외부 지문 관련해서 연습을 하고 다니는 애들은 항상.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없는데 홍콩하는 애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따로 문제집을 사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출판사에 있는 참고서나 문제집을 사면 그 출판사에 들어있는 지문에 들어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외부 지문 연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좋은 기회가 된 거죠. 제 딸 입장에서는 비록 국어를 A를 못 받아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국어 공부를 학원을 안 다녀도 학원 다니는 애들 같이 좀 본인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 거죠. 국어를 좀 이런 좀 어렵게 내니까 외부 지문도 스스로 풀 수 있도록 어렵게 내니까요. 자, 방학 때마다 제가 주요 과목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죠. 주요 과목은 예습을 시켰습니다. 한 학기씩. 근데 이게 참 내신 딸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딸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균이 98점 정도 나왔겠죠. 자, 그런데 이번 여름방학부터는 국어는 예습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외부 지문 관련한 그냥 국어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제가 물어봤더니 그 학교에서 배우는 이 프린터 교과서 수업은 학기 중에도 충분히 자기가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예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책을 많이 고르다 보니까 국어는 좀 자신 있어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겨울방학 때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여기는 들어있는 이 국어들이 다 뭐냐면 그 외부 지문 관련해서 들어있는 책들 관련한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출판사 게 아니라 그리고 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문학, 뭐 시, 그리고 비문학, 그리고 고등학교 국어 준비하는 그 문제집까지 다 사줬어요.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하라고 해서 그거를 하는 거고. 자, 여기 이제 국어 강의 같은 경우는 뭐라냐면 국어는 제가 물어봤는데 따로 강의를 들어도 크게 필요가 없는데 문법 같은 경우는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어 강의가 이제 1시간씩 문법 강의 듣습니다. EBS에서 문법 강의. 그래서 이것만 강의 들으면 다른 것들은 혼자 읽어보면서 하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어 강의는 문법 강의만 듣는 거고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언니, 우리 둘째 딸의 언니죠. 지금 중3 언니가 추천을 한 겁니다. EBS 강의 국어 중에서 문법 강의는 들으면 도움이 되니까 이건 1시간씩 들어라 이렇게 추천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부터는 EBS 강의를 좀 듣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홍콩하는 것 중에 또 역사, 사회 과목이죠. 이 사회 과목도 미리 뭐 문제집이든 참고서든 미리 한 학기 과정 한번 이렇게 읽고 문제 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훨씬 내신 대비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과학도 마찬가지. 과학은 좀 더 많죠. 과학이 좀 어려워해서 과학이 좀 많은데 과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과학도 이제 참고서나 문제집을 미리 한 학기 과정을 다 미리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신 할 때 굉장히 수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과학 강의는 EBS 강의는 아니고 유튜브 강의인데요. 저희 딸이 이제 찾아낸 거예요. 본인이 이제 자기 과학 공부에 좀 도움이 되는 체계적으로 정리한 강의를 유튜브에서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1시간 정도 들으면서 이제 과학 공부를 자기가 혼자 이렇게 이거는 과학 강의는 1시간만 듣는 거죠. 1시간만 듣고 나머지는 자기가 참고서나 문제집을 혼자 읽어보고 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공부가 가능하려면 제가 많이 강조했지만 독서를 통한 언어 능력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통한 언어 능력이 형성이 되면
뭐 웬만한 과목들은 혼공으로 다 해결이 돼요. 물론 이제 고등학교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중학교 수준에서는 웬만한 과목들은 그냥 혼자서 다 참고서나 문제집 읽어보고 다 개념이나 그런 거 이해하고 풀어서 거의 100점 가까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딸이 다니는 중학교가 지역 내에서는 그래도 시험 문제를 좀 어렵게 내는 학교에 좀 포함이 돼요. 쉽게 내는 학교도 있고 중간 정도 내는 학교도 있고 좀 어렵게 내는 학교가 있다면 어려운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럭저럭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100점 가까이 전과목 내신을 받는다라는 것은 저는 이제 언어 능력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 능력 힘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읽어보면서 다 공부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영어학원 여기 보면 좀 많이 잡아먹죠. 시간을. 영어학원은 특강까지 꼭 강제로 듣게 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영어 단어하고 뭐 영어학원 갔다가 영어 숙제하면 거의 하루가 다 가죠. 그리고 영어 단어를 또 암기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또 영어 단어 암기할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영어가 사실은 그리 중요하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수능도 절대평가로 나오기 때문에 뭐 상대평가인 뭐 국어나 탐구, 수학 이런 거에 비해서는 중요성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영어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시간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좀 옮길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고등 영어에 맞춰서 좀 수업을 해주는 그런 학원을 좀 옮길 예정이에요. 너무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낭비를 시켜서요. 자, 그다음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관리해서 공부를 시키는 건데요. 꽤 나름 많은 시간을 시킵니다. 이렇게 시키고 수학 숙제 또 하는 시간도 있고 시키고 수학 숙제하는 시간 뭐 이렇게 좀 시키죠. 자, 그런데 부모님들이 수학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라는 말도 많이 하시는데 자, 이게 선행과 심화가 충분히 잘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왜 안 되냐? 우리 애는 학원을 보내도 안 되고 왜 안 되니까 그러면 학습량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본인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안 해봐서 어느 정도 열심히 해야지 성적이 오르는지를 잘 모르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못 봐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재수종합반에서 의대 가는 애들도 많이 봤고 그리고 전교권에서 공부하는 애들도 많이 봐서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학습량을 하는지를 많이 봐왔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치열하게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뭐 전교 고등학교에서 이과에서 거의 전교권에 있는 애들은 방학 때는 수학을 거의 30시간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30시간이 근접하게 아이들을 좀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점심 먹고 하는 시간 빼면 10시부터 대략 7시 반까지 제가 시키는데 중간에 뭐 1시간 점심 먹는 시간 빼면 8시간 정도 되고 여기도 좀 시키니까 여기도 한 뭐 5시간 정도 된다 뭐 치면 이게 8이 16에다가 이거 더하면 23 정도 되죠. 그리고 수학 숙제하는 시간 대충 합쳐서 최대한 고등학교 이과에서 전교권에 있고 1등급 안정적으로 받는 애들이 방학 때 하는 주당 공부 시간 30시간에 근접하게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굉장히 적당량의 학습량을 시키면서 아이가 선행도 되고 심화도 되기를 바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화 같은 거 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잖아. 어려운 걸 하니까. 근데 적당량의 시간을 하고 심화를 시키다 보니까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심화를 못 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량의 시간을 시키면 원래 못 하는 거예요, 심화를. 학원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부족한 아이들 심화를 시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아이들 학습량 자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심화까지 끌고 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심화까지 끌고 가려면 주당 30시간 정도는 아이가 수학에 방학 때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를 보장을 해줘야 심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한 페이지 푸는데 뭐 2시간, 3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화를 부모님들은 예를 들어 또 착각하는 게 그냥 어떤 문제집을 끝내면 심화가 되는지 아는데 문제집을 끝내도 뭐 모르는 거 선생님들이 다 설명해주고 풀어주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듣고 끝나는 거고 본인이 어쨌든 시행착오를 거쳐서 스스로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심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수학 학습 시간은 그 정도는 투자하지 않으면서 선행도 빨리 하고 심화도 빨리 하고 이러길 바라니까 수학이 안 되는 거예요. 수학을 뭐 고등학교 와서 1등급 시키고 싶다 그러면 제대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도 수학 원장이지만 제 자녀들 같은 경우 이제 이만큼 투자를 시키잖아요. 이만큼 투자를 시켜야 정석 같은 경우도 한 2주면 한 권을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 정석 같은 거 시키면 거의 3개월 정도 걸립니다. 3개월. 애들이 너무 학습량이 적기 때문에 3개월 정도 걸려요. 근데 이렇게 시키면 방학 때 같은 경우 한 2주 정도면 한 권씩 끝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은 양을 좀 저는 학습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성적이 오른다는 거를 부모님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중이 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 휴식 시간이 없냐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 시간표는 이제 제가 짠 게 아니라 제가 수학만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고 본인이 짜는데요. 보통 제 중이 딸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빨리 끝냅니다. 본인이 끝내는 시간보다 더 많은 양을 잡은 셈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영어 숙제가 있으면 영어 숙제가 이렇게 뭐 3시간 잡혀 있으면 이거를 뭐 2시간 정도 끝내고 1시간 휴식을 취해요. 그때 뭐 책을 읽거나 뭐 만화책을 보거나 이렇게 휴식을 취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 숙제가 3시간이면 보통 2시간을 넘기지 않고 끝낸 다음에 나름 본인이 알아서 쉽니다.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 2시간이면 1시간에 끝내고 쉬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계획표는 좀 빠듯하게 잡았지만 여기 쉬는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본인이 할 분량을 끝내고 좀 죄책감 없는 휴식을 취하는 스타일이에요. 제 둘째 딸은. 그래서 빡세 보이지만 그렇게 빡세진 않다. 이 수학 같은 경우만 제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만 요 시간 동안 거의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좀 딱 정한 학습량을 정해서 좀 빨리빨리 끝내면 쉬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3 자녀 계획표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제 중3자는 지금 학원을 좀 많이 보냈어요. 여름방학부터 고등학교 좀 준비를 하려고 과학이랑 국어는 학원을 지금 주 1회씩 가는 학원들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중3 자녀는 중2 자녀랑 좀 다르게 중2 자녀는 약간 뭐 빨리빨리 하고 쉬기도 하고 잔머리를 좀 굴리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제 중3 자녀는 되게 우직하고 성실한 좀 스타일이에요. 우직하고 성실하게 계속 공부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제 시간표 같은 경우도 제가 수학만 가이드라고 나머지는 본인이 짰는데 되게 치밀하게 많이 짰습니다. 자, EBS 국어라는 거는 뭐냐면 중3 가정 국어를 본인이 이제 듣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3학년 2학기 국어 같은 경우를 미리 들어보는 거죠. 미리 핵심적인 것만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3 자녀 같은 경우도 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안정적으로 A가 나오는데 굳이 참고서를 미리 풀어볼 필요까지는 없고 2학기 때 그냥 참고서나 문제집을 풀면 충분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A 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EBS 국어만 좀 들어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EBS 국어 들어서 3학년 2학기 거 국어를 좀 정리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국어학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어학원이 있으니까 이제 국어 숙제를 하고 그 다음에 국어 프린트 같은 경우도 또 숙제로 내주나 봐요. 학원에서 국어 프린트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어 프린트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아무래도 국어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나비 효과는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풀어보라고 시키는 건데요. 이게 이제 입문편하고 그냥 개념이 있는데 입문편은 이제 저희 중2 자녀 같은 경우 제가 시키고 있고 중2 딸, 저희 중3 딸은 이제 개념편을 이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어를 학원을 보내지만 좀 더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좀 방학 때 이거까지 공부하라고 해서 좀 많이 배치가 돼 있죠. 나비 효과하는 시간이요. 좀 책이 두꺼워서 많이 좀 집어넣습니다. 국어하는 공부하는 시간을. 자, 그다음 과학학원을 이렇게 가죠. 과학학원을 가고 이거는 이제 중3과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학은 과학학원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EBS 들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역사하고 사회도 조금 3학년 2학기 거 제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본인이 좀 내신 어느 정도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남으니까 방학 때 자기 한다 그래서 역사 사회 이렇게 좀 시간 조금 배분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똑같죠. 뭐 영어 학원 이렇게 많이 시키는 학원을 지금 보내고 있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마찬가지 중2 딸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여름방학 끝나면 고등 영어 위주로 하는 수능 영어 위주로 하는 학원으로 이렇게 빡세게 많이 안 시키고 그런 학원으로 좀 지금 제가 옮길 생각입니다. 영어 단어 암기하는 시간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중2 딸 같은 경우는 영어 단어 암기하는 시간 막 2시간씩 잡는 게 빨리 1시간 하고 자기가 1시간 쉬려고 그러는데 중3 자녀는 그래도 이제 공부가 지금 급하니까 자기가 치밀하게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짜놨습니다. 수학은 뭐 똑같이 하고 있어요. 수학은 이렇게 조금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수학 숙제하는 시간이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고등과학학원 다니고 나서 과학학원 복습, 고등과학 복습하는 시간이 여기 있네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과학 숙제 하는 시간이 여기 있죠. 월요일날 이렇게 있네요. 중3 자녀까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일단 제가 추천하는 것 중에 성공하면서 중등 내신을 잘 따고 싶다 그러면 최소 주요 과목들은 한 학기 선행을 좀 해놓으면 좋습니다. 방학 때마다 한 학기 선행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뭘 가지고 선행을 하냐 그러면 참고서 있어요. 출판사별로 참고서나 문제집 있거든요. 어차피 학교 가면 교과서는 푸니까 참고서나 문제집 같은 경우 이런 걸 사가지고 가령 뭐 참고서가 있으면 참고서를 한 권 풀게 하는 거예요. 문제 있으니까 이 안에. 그러면 이제 문제집은 2학기 때 이제 내신 대비하면서 풀게 시키면 되죠. 자, 그래서 주요 과목은 방학 때 이렇게 계획을 짜서 좀 한 학기 과정을 정리하게끔 하면 중학교 내신 안정적으로 내신 받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꽤 많은 시간을 해야 아이들이 선행도 소화가 되고 심화도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만큼 많은 시간을 스스로 푸는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선행은 선행대로 심화는 심화대로 나가니까 해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은 선행대로 나가도 충분히 복습이 안 되니까 다 몰라서 다시 또 수업을 들어야 되는 상태가 되고 심화는 심화대로 또 선생님이 다 풀어주고 그냥 보고 듣고 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죠. 시간이 부족하면 많은 시간 투자 못하죠. 블랙라벨 스텝 3를 뭐 6시간을 투자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선행을 하든 심화하든 충분한 학습량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라는 거를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보장이 돼야 선행도 꼼꼼히 제대로 되는 거고 심화도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